나 회장으로 만들어줘. 건양그룹 꼭대기까지 올라가야겠어. 주하늘의 손이 진태석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숨이 막혀가는 진태석의 얼굴이 점점 붉게 변해갔어요. 주하늘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 눈빛엔 망설임이라곤 없었어요. 정말로 눈앞의 남자를 죽일 기세였죠. 손에 전해지는 진태석의 맥박이 느껴졌어요. 점점 약해지는 그 떨림을 느끼면서도 주하늘은 힘을 늦추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죽여주지. 주하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증오는 뜨거웠어요. 진태석은 숨을 헐떡이며 주하늘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서로 엉켜 바닥을 뒹굴었어요. 주하늘의 무릎이 진태석의 배를 짓눌렀어요. 진태석의 손이 허공을 헤집었어요.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난숙이 들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엔 놀람보다는 차가운 냉정함이 있었어요. 하늘아, 그만해. 공난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주하늘은 고개를 들어 공난숙을 바라봤어요. 손에 힘은 여전히 들어가 있었어요. 공난숙은 구실장을 불러 진태석을 떼어내게 했어요. 구실장이 주하늘의 어깨를 잡아당겼어요. 주하늘은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진태석은 기침을 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공난숙은 밧줄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진태석의 손을 뒤로 묶었어요. 몸도 꽁꽁 묶어버렸죠. 진태석은 욕설을 퍼부으며 저항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건양 회장한테 이런 짓을 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하지만 공난숙까지 가세하자 진태석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주하늘은 묶인 진태석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엔 아직도 살기가 남아 있었어요. 공난숙이 말했어요.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내 손에 피 묻히지 마. 주하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의 주먹은 여전히 굳게 쥐어져 있었죠. 공난숙 여사 마음대로 하세요. 주하늘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문을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은 거예요. 문이 완전히 닫히자 공난숙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까까지의 침착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드러났죠. 건양 회장한테 이런 짓 해도 될 줄 알았어? 공난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우리 하늘이가 널 죽이고 싶어 했으면 넌 100번 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그녀는 진태석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진태석은 공난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어요. 살고 싶어? 공난숙이 속삭였어요. 그럼 나를 회장으로 만들어. 내가 건양그룹 꼭대기에 앉게 해. 진태석은 비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죠. 공난숙의 눈빛이 진심이었거든요. 숨겨왔던 욕망이 그날 밤 고문과 함께 터져나왔어요. 공난숙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구실장에게 눈짓을 했죠. 진태석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약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태석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땀이 온몸을 적셨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공난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선택이야. 지난밤 진태석이 차정원을 죽이기 위해 와인에 약을 탔어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했죠. 이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차정원이 잔을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하네라가 급하게 달려들었어요. 그 잔을 빼앗아 단숨에 들이켰어요.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네라는 잔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차정원이 비명을 질렀죠.
한혜라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독극물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한혜라는 깊은 혼수에 빠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모든 건양가 식구들은 한혜라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차정원은 간절히 한혜라를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엄마 왜 그랬어? 그리고 차정원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진태석이 자신이 친딸임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요. 차정원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내 아빠는 차기 범아빠뿐이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그녀 앞에 놓였거든요. 진태석과 99.9% 일치. 차정원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오랫동안요. 진태석은 결국 고백했어요. 내가 내 딸인 거 알아. 진태석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널 없애야 했어. 넌 너무 많은 걸 알아. 차정원은 유리창 너머로 진태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엔 후회가 없었어요. 차정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살인자예요. 그녀는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공난숙이 병문안을 왔어요. 차정원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였죠. 공난숙은 한혜라의 방에 들어섰어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한혜라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죠. 왜 이러고 있어? 공난숙이 낮게 말했어요. 심심한데 이제 좀 일어나지? 그 순간 한혜라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공난숙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웃었죠. 쉿! 한혜라가 손가락을 입술에 댔어요.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다만 일부러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죠. 내가 누워 있는 동안 한혜라가 말했어요. 진태석 좀 처리해줘. 공난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서로를 바라봤죠. 그들의 눈빛은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진태석이 서 있었어요.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차정원을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가만 안 둬. 그날 밤 공난숙이 돌아가고 누워있던 한혜라는 26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날 밤 진태석이 찾아왔었죠. 한혜라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진태석이 울며불며 애원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였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갔어요. 한혜라는 차기범과 함께 살았죠. 그래서 당연히 정원은 차기범의 딸이라고 믿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정원은 진태석의 아이였던 거예요. 한혜라는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차정원을 지켜내야 했어요. 한편 진세훈 쪽에서도 균열이 터졌어요. 주영채의 임신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임신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진세훈은 얼어붙었어요. 주영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렸죠. 진세훈은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주영채는 그 서류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떨어졌지만 진세훈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 진실이란 오직 이용당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요. 공난숙은 모든 흐름을 보며 결론을 내렸어요. 이 인간은 절대 멈추지 않아. 그래서 거래가 아니라 완전한 제거를 선택했어요. 언론의 내부 자료가 흘러나가기 시작했어요. 비자금, 차명계좌, 불법 거래. 하나씩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죠.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 불법 비자금 의혹. 헤드라인이 터졌어요.
진태석은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임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충성심이 보이지 않았죠. 싸움은 이제 집안 싸움이 아니었어요. 건양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이 된 거예요. 주하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황 실장과 손을 잡았죠. 황 실장은 오랫동안 진태석의 비리를 목격해 왔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죠. 주하늘이 찾아왔을 때 황 실장은 결심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황 실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주하늘은 진태석을 과거 주상철이 죽었던 장소로 유인했어요. 그곳은 건양그룹 외곽에 있는 오래된 창고였어요. 진태석은 주하늘의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갔어요. 의심은 했지만 자신감이 있었죠. 창고에 들어선 진태석은 주하늘을 봤어요. 여기 기억 안 나십니까? 주하늘이 말했어요. 사람 하나 죽이고도 돌멩이 치웠다고 말하던 곳.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노가 폭발한 주하늘은 진태석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바닥을 뒹굴었죠. 주하늘의 주먹이 진태석의 얼굴을 가격했어요. 진태석도 반격했어요. 하지만 주하늘의 분노는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공난숙이 나타났어요. 하늘아. 공난숙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묶어. 물부터 끼얹자. 구실장이 밧줄을 가져왔어요. 진태석을 의자에 묶었죠. 진태석에게 당해온 모든 원한이 그 밤 그곳에서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었어요. 시간을 벌기 위한 연극이었죠. 그 사이 공난숙은 언론, 검찰, 금융 라인을 동시에 움직였어요. 전화 한 통화가 진태석을 옥죄어 갔어요. 황 실장은 끝내 양심 고백을 결심했어요. 검찰에 출두해서 모든 걸 털어놨죠. 주상철 회장 사망 사건의 진실, 비자금 조성 과정, 불법 거래 내역,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쌓였어요. 병실 CCTV에 찍힌 진태석의 모습, 와인잔에서 검출된 독극물, 그 독극물의 구매 기록, 진태석과 공범의 통화 내역. 마침내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창고 문이 열렸고 경찰들이 들어왔죠. 진태석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진태석은 고개를 떨궜어요. 아, 진태석이 중얼거렸어요. 이번 판은 내가 졌구나. 도주도 협박도 거래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양그룹은 이미 새 주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공난숙에게 연락했거든요.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난숙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재판은 길지 않았어요. 증거는 명확했고 변명은 초라했거든요. 진태석의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증인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황 실장, 구 실장, 심지어 진태석의 오랜 측근들까지요. 모두가 진실을 말했어요. 재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진태석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하지만 곧 조용해졌죠. 그리고 그 판결의 가장 앞줄에는 한혜라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무표정했어요. 눈물도 미소도 없었죠. 그저 지켜봤을 뿐이에요. 집행 전날 면회실에서 진태석은 한혜라를 만났어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죠. 진태석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한혜라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말 당신 딸한테 가서 해. 난 판결만 확인하러 왔으니까. 진태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한혜라는 일어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죠.
그리고 사형 집행일이 왔어요. 한혜라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어요. 끝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렇게 진태석은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범죄자로만요. 그 후 건양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는 사람은 공난숙이었어요.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죠. 공난숙은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이 회사를 지켜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공난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차정원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룹의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맡았죠. 부정을 청산하고 투명한 경영을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차정원과 주하늘은 차기범의 납골당 앞에 섰어요. 말없이 서 있었죠. 주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차정원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안도감도 섞여 있었거든요. 밤이 끝나고 새벽이 왔어요. 창가에 나란히 선 한혜라와 차정원. 두 사람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후회 안 해요? 차정원이 물었어요. 한혜라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하지. 그래도 지켜낸 오늘을 선택했어.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잡았어요. 난 이제야 엄마라는 말을 믿게 됐어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핏줄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이 됐어요. 진짜 가족이요. 그리고 건양의 시대는 그렇게 새로 시작됐어요. 공난숙은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건양그룹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주하늘은 아버지 주상철의 사진 앞에 섰어요.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당당했죠. 차정원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혜라가 들어왔어요. 커피 한 잔 할래? 차정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카페로 갔어요. 평범한 모녀처럼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진세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건양그룹을 떠나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그는 행복했어요. 진짜 자기 삶을 사는 것 같았거든요. 공난숙은 회장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죠.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어요. 할 일이 많았거든요. 차정원은 한혜라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았어요. 엄마, 차정원이 불렀어요. 응? 한혜라가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한혜라는 웃었어요.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죠. 주하늘은 공난숙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그가 불렀어요. 공난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수고했어. 공난숙이 말했어요. 주하늘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도요. 밤이 깊어갔어요. 건양그룹 건물에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하지만 회장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공난숙은 일을 계속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차정원은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을 바라봤죠. 많이 달라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강해 보였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